네, 한 주간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꽤나 잘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많이 쉬어가고 올라왔습니다. 있는데 2600선에 올라와서 60일 이평선도 회복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라왔던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제 뭔가 좀 호흡을 고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보면은 CPI가 사실은 낮아질 거라고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달러화에서 되게 폭발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로 많이 갔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매크로 단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부터는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계속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부터 해가지고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FOMC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FOMC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 월초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계속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튼 이제 뭐 지난주부터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증시를 나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는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또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중국 말씀 주신 중국과 네.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국 실물 지표를 보면은 사실 중국이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코로나 방역을 풀고 나서 꽤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좋고 그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이 안 나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이 안 나가서 경제가 안 좋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부양책을 펴는 게 많으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양책을 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양책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수출이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부양책은 어느 정도 그냥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미국은 여전히 계속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물가는 빠지고 있는데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계속 2분기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3분기에는 그래도 2분기만큼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게 이제 물가는 그래도 3분기에는 조금씩 더 돌아 나올 것 같고요. 경기가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2분기보단 그래도 3분기, 4분기가 조금씩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서서히 하강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번 달 지표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그래도 좀 버텨주면 좋을 텐데 뭐 대책이 나와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에 뭐 APR을 또 인하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번 달에도 20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인하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인하를 해봐야 거의 예. 10bp 정도밖에 인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네. 드린 대로 일단은 이게 금리 인하 폭이 되게 크게 가려면은 미국에서 긴축을 멈추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미국이 긴축을 멈추지 않는데 이제 중국만 통화 완화를 정책을 하게 되면 환에서 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아직 미국이 긴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네. 이것만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 이제 뭔가 수입의 그 방향을 중국에서 예를 들어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하는 하기는 할 겁니다만은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실적 발표가 뭐 실적 시즌이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넷플릭스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도 네네. 이번 주에 발표가 되잖아요. 예, 금융주도 그렇습니다. 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금융주는 일단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큰 은행들 먼저 발표가 됐는데 우려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금융주는 우리가 더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뭐 골드만삭스를 위시한 이런 IB라든지 아니면 네. 중소형 은행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계속 중소형 은행 나오는데 우리가 SVB 사태 이후에 중소형 은행들이 문제가 있었던 걸 맞아요. 생각하면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 발표도 있는데 또 이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2차 전지나 아니면 특히 뭐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이런 것들 확인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추가로 ASML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있어요. 음. 반도체 기업들 실적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 실적을 확인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AI에 대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음. 이런 식으로 실적 시즌은 우리가 주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TSMC, ASML 이런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음. 대만에서도 6월까지도 수출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뭐 오늘도 중소형주 좋지만 이게 그렇죠. 지금 좋아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계속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그래도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한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힌트들을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해외 기업들은 이렇게 발표 가이던스를 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업황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2분기를 저점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잠깐 대형 은행주의 실적들이 이미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SBB 사태도 있었지만 또 요즘에도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고 들었고 국내도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한국에 이제 뭐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SBB 사태와는 조금 다르게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뱅크런 그런 상황, 자금 인출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발생하고 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문제가 됐다가 이제 정부가 그 원금 보증도 다 얘기를 해준 상황이고요. 전액. 그러면서 그 자체는 뱅크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좀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앞으로 PF 쪽이 계속 괜찮을까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파이낸싱 해야 돼 그런 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자금이 안 나가는 건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자금이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상업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상업부동산도 이 고금리를 이제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경기가 좋으니까 버틴다, 렌트를 낸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제로 소비 경기가 악화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렌트를 못 내서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지금은 일단 금리가 높지만 그래도 일단은 렌트를 낸다 이런 상황을 쭉 가게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만약에 경기가 좀 하강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 지켜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수가 올라와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 좀 쉬어가고 있어요. 네. 과연 추가 상승을 가능할 것인가, 연고점을 돌파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 전략 짜주시겠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올라온 것도 많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수는 여기서 갇힌 채로 중소형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이제 오늘 또 아침에도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적 시즌에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정도가 맞을 것 같고 지수는 여기서 세게 올라갈 수 있을까 보면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많이 올라간 부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네.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빠진 골디락스 상황이 이제 2분기까지 연출된다고 했으면은 3분기, 4분기 넘어갔으면 물가가 빠졌다가 여기선 덜 빠지는 상황이 나올 건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기, 특히 이제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돼야지 이제 기업 실적들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지금 안 좋지만은 미래에 좋을 거다. 미국에서 네. 한국의 수출이 미국의 수입이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을 많이 하면서 지수를 당겨놨어요. 상반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이제 좀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중립적인 그런 좀 뷰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가지표 나오고 달러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1267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 전망하기가 네. 제일 어려워요. 사실 제일 어렵고요. 네. 이게 전망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깨고 내려온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이제 뭐 7월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 네. 이제 미국과 다른 지역의 경기를 비교해 보면은 미국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유럽이나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미국보다 경기가 훨씬 안 좋거든요. 유럽은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로화가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겠냐. 그것도 사실은 좀 약간 이제 좀 넌센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달러 인덱스는 막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원화도 여기에서는 더 강세로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유지만 돼도 이미 1,300원 우리가 1,340원 이렇게 걱정하던 그렇죠. 데서 많이 내려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